시한폭탄이냐 폭죽이냐? 시한폭탄을 터뜨릴 기업과 폭죽을 터뜨릴 기업을 골라내고 싶다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현황을 체크하라. 시한폭탄이랑 폭죽이랑 자금 조달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법한데 네. 자, 여기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인지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럼 뭐부터 알고 싶으세요? 폭탄과 폭죽 중에 악재부터 알고 싶으세요? 호재부터 알고 싶으세요? 악재? 호재는 네, 나중에? 호재는 나중에. 알겠어요.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항목이 뭐냐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내역들도 있는데 회사가 조달한 사채들의 현재 잔액 그리고 언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네. 행사가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기재가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탄이라는 관점에서는 뭐냐? 물량 폭탄. 아까 우리가 보유예수 시간에서 좀 다뤘습니다. 잠재적인 주식의 사채 형태의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전환 청구라는 것은 주가 가치의 희석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떨어진다.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을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관련 사항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네. 행사가액이 얼마인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공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8월에 발표난 그 보고서들 중에서 폭탄이 터진 종목들이 있었나요? 금양이라는 회사인데요. 6월 30일자 기준의 사채 내역을 보면요. 41회차, 42, 43회차 전체 발행회차 3개의 회차에 4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가액이요. 지금 4,100원대입니다. 지금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 물량이 시장에 유통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죠. 금양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업의 모멘텀, 추세 모멘텀 아주 좋지만 한 가지 우리가 숨겨진 함정이죠. 물량 폭탄이 남아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축소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좀 다가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폭탄을 봤으니까 폭죽을 볼까요? 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케이스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단기 시세를 냅니다. 기존에 발행돼 있던 회사의 이 주가 1,000원인데 네. 지금 현재 주가가 뭐 1,100원이에요. 또는 900원이야. 지금 주식으로 전환해도 투자 메리트가 없거나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우리 주식 전환 안 해도 되니까 원금과 이자 주세요라고 하면서 상환 요구를 합니다. 사채를 상환을 했는데 이걸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지금 이 투자 메리트가 없는데 갑자기 특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묻지마식으로 상승을 했죠. 바로 이트론의 사례입니다. 이트론 전체 519억 원의 전환사채 물량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이 시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제3자에게 이 사채를 매각했어요. 당시 주가가 250원에서 300원에 형성됐습니다. 사채 가액도 거의 뭐 200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는 거의 뭐 크게 전무했던 상황인데 제3자에게 매각되고 난 이후에 4개월 지났는데 1,32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런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해 본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 단기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투자 기법이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금의 공시 2위. 텐베거를 잡아라. 텐베거를 잡으려면 매출 및 수주상을 꼭 체크하라.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사의 3기년도 사업 부분에 전반적인 매출의 증감 추이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수출 부분과 내수, 국내 시장의 비율까지 나눠서 이 표기가 좀 되어 있고요. 네. 수주 잔고라는 것은 회사 현재 수주액이 얼마고 현재 수주 공급액, 그래서 남아있는 수주의 잔고는 얼마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023년도 또는 2024년도까지의 성장 추이를 우리가 더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내수랑 수출을 뭐 이렇게 상세하게 다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도 제가 또 한 번 더 치킨 수출 비중이 크면 좋을까요? 아니면 국내 내수 비중이 크면 좋을까요? 먼저 쓰면 돼. 일단 아무거나. 네, 정답은 바로 수호씨님 정답입니다. 치킨이에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에는 내수 시장의 점유율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기업들은 점진적인 외형 확장,
그리고 주가의 반영 추세도 좀 더 빠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중요한 부분이냐? 바로 수출을 한다는 것은 뭐죠? 돈을 달러로 결제받는 것이죠. 최근에 고환율, 강달러 기조가 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분기 실적의 납품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죠. 아니 교수님, 수출 비중으로 10배교가 된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봤을 때. 저는 LNF 사례로 좀 다뤄볼 텐데요. LNF의 경우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의 수출 실적 내용들 보면 내수에 비해서 수출 실적이 꾸준하게 좀 늘었어요. 2022년도 지금 반기 안에는 1조 4천억 대입니다. 1월부터 6개월 반기예요. 네. 2조 원대 수출 규모로 차지하게 된다면 거의 2배 이상의 수출 실적이 또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주가는 말 그대로 2020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상승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주잔고도 많이 남았고 달러도 계속 강세고. 네. 지금 LNF가 최근에 악재가 하나 좀 나왔었어요. 바로 미군의 공장 설립이 좀 불승인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불승인 결정을 좀 내린 부분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잘 다시금 좀 신청을 한다면 미군의 어떤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역량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수주잔고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 2022년도 2조 원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리포트보다 먼저 봐야 할 황금알 공시 탑7 대망의 1위. 이건 꼭봐주. 정기보고서에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꼭봐주. 꼭사주도 아니고 꼭봐주예요? 네, 꼭봐주입니다. 자매품인가요? 네, 다른 공시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좀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회사가 뭘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저 기계치거든요. 기계치인 저도 사실 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내용도 많아요. 어떤 거요? 이 회사는 이런 것도 만들었네. LG 생활건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장품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화장품 네. 아니면 뭐 바디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조해 판매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코카콜라가 LG 생활건강이 있어요. 콜라 만듭니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제품 서비스 제가 꼭 보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테마 관점에서 그래서 얘는 이런 테마 안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가령 A 회사가 AI 관련주라고 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주요 제품 서비스 항목을 클릭 딱 해보니까 AI 관련된 매출액은 5천만 원에 불과해요. 전체 연간 매출액은 100억인데 매출 5천만 원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테마는 AI 관련주의 대장주격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위험한 당연히 거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5천만 네. 원 매출은 회사의 성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요 제품 서비스에 기재되는 항목을 우리가 꼭 본다면 이 비중이 좀 더 커진다면 네. 우리가 더 늘려가도 괜찮겠다. 이 비중이 감소된다면 내지는 기사와 좀 다른 내용의 테마군으로 편입되어 있다면 네. 반드시 꼭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시가 바로 주요 제품 서비스입니다. 현대 로템 사례로 좀 찾아볼 텐데요. 현대 로템의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을 쭉 보면 소상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 사업 부분, 그리고 디펜스 사업 부분, 에코플랜트 사업 부분. 전 당연히 방산주인 줄 알았어요, 현대로템이. 근데 보니까 매출액 비율을 보니까 63%가 그 전철 맞습니다. 맞네요. 네. 레일 솔루션 부분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 포진이 63%예요. 그렇다면 주력 사업이 뭐죠? 레일 솔루션, 전동차 사업 부분인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방산주로서 너무 색깔이 강하게 인식됐다. 왜 그러죠? 이게 뉴스 기사가 주는 착시예요. 투자의 착시.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 주요 제품 서비스를 면밀하게 봐서 우리가 절대 뉴스 기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교수님, 아까 1위부터 7위까지 있잖아요. 네. 2위부터 7위까지 안 보고 1위만 봐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진짜? 예. 다른 공시들은 사실상 참고할 수 있는 요인인데 네. 다른 거 다 보기 힘들어요. 저는 공시 이해도 안 되고 네. 봐도 너무 어려워요. 네. 주요 제품 서비스만 꼭 보시라.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댓글창에도 대표님 방송은 늘 유익하다. 오늘 내용 찐이다. 너무 감사해하는 댓글들이 많네요.
네, 황금알을 낳는 공시 전문가 변영인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